뭐냐면 아까는 제가 이제 클래식 커트를 자를 때 베이스 커트를 정해진 걸 자르고 그냥 기본 커트를 자르고 리파인이랑 크로스 체크랑 베블링이랑 이런 것들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애초에 크로스 체크를 이제 기획을 해서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헤드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클래식 커트는 일단 구조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클래식한 느낌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B를 가지고서 클래식한 느낌들 한번 만들어 볼 텐데 B면 뒤쪽이 이제 그라가 들어가고 사이드부터 떨어지는 부분은 라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앞머리, 사이드뱅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머리를 한번 이미지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약간 이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떨어뜨리면 어떨까. 그럼 이제 이거를 구조화해서 펼쳐낸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펼쳐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파팅을 먼저 정하시면 돼요. 메인 파팅을 내가 어떻게 쓸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라가 들어가는 구역과 라인이 들어가는 구역으로 일단은 파팅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나눠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네이버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기획할까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느낌이 있는데 만일 제가 이 부분의 볼륨감을 진짜 많이 올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 섹션을 쓰셨을 때 여기에서 피보팅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라듀에이션 쌓으셨을 때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얄쌍하게 떨어지고 이 위에서는 그라듀에이션 웨이트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섹션 바이 섹션을 1cm씩 띄면서 이런 식으로 1cm씩 리프트업 하면서 이렇게 피보팅을 하면 무게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웨이트가 이렇게 뭉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그라가 넓은 부분까지 웨이트를 만들어서 좀 더 굴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두상을 많이 부각시키고 싶으면 첫 번째 섹션을 쓰면 되고 좀 부드럽게 블렌딩 하고 싶으면 두 번째 섹션을 쓰면 되는데 저는 좀 무게감이 있는 것 좀 웨이트를 좀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다가 이제 피보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기장감 설정하고 전체적인 웨이트 볼륨 설정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B 들어가는 부분들 처리를 이렇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느낌으로 짧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위 패널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는 섹션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섹션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떨어지되 자 엘리베이션 유지하고 여기에서 다운해서 커트하고 엘리베이션 유지하고 다운해서 커트하고 엘리베이션 유지하고 다운해서 커트하고 엘리베이션 유지하고 다운해서 커트하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커트 자를 때 처음에는 이제 사스윤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커트 ABCD 이거 보고 거기에서 리파인, 크로스체크, 블렌딩 뭐 이런 식으로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인 능력이 좀 생겨서 좀 크리에이티브를 좀 해보고 싶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헤드시트로 그려보고 커트를 자를 때 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헤드시트랑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헤드시트랑 무조건. 왜냐면 이대로 잘라야 결과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제가 잘라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기획한 헤드시트 상의 스타일과 실제로 만들어내는 커트 테크닉이 똑같이 일치하느냐. 자, 이런 것들 놓고 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센터 파팅을 나눠준 상태에서 이제 그라듀에이션이 들어갈 구역을 정하는데 그라듀에이션은 무조건 두상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라가 제일 잘 쌓이는 거죠. 이 부분에.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여기는 안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이 위에 얹어지면 어때요? 그라가 가장 잘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라 테크닉을 넣었을 때 이제 저희가 무게감을 쌓아주는 특정 구간을 특정을 한다면 여기 구간의 무게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파팅을 애초에 이런 식으로 B를 넣어줄 부분들을 나눠주고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파팅 쓰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 지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제 커트 난이도를 떠나서 강사가 실제로 본인이 기획한 커트랑 동일하게 자르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슨에서도 이런 걸 해요. 이런 트레이닝을 해요. 강사 내가 헤드시 이렇게 자를 테니까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체크해줘? 이런 것들을 실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네이버 부분에 그라듀에이션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라듀에이션 들어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를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이드를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숏컷이 들어간다던가 짧은 스타일들이 들어갔을 때 가이드를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콤을 두상에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고 이 콤각도 그대로 나와줘야 잘렸을 때 두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느낌의 테크닉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콤이 나온 그 모양 그대로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느낌들 보면 두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 밀착되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짧게 자르면 점핑 되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짧게 잘라서 점핑 되기보다는 두상의 모양과 맞지 않은 길이와 엘리베이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가이드를 먼저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쪽, 자, 섹션 이쪽으로 피보팅 될 거니까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짧은 머리를 자를 때 모발의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무양은 좀 최대치로 쓸 수밖에 없고 최대한 클린 섹션 써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텐션감이나 전체적인 모발의 컨트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진행하는 쪽 섹션 나눴고 자, 가이드 쪽 섹션 갖고 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상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섹션과 동일한 상태로 들어가서 자, 그 상태로 그대로 나왔을 때 가이드, 자, 가이드 보고 전체적으로 전 섹션 디렉션, 자, 맨 처음에 잘랐던 위치로 잡고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길어지거든요, 머리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둥근 두상에서 좌우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머리를 누르기에 적합할까요? 적합해지지 않을까요? 적합해지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길어야 모발이 눌리죠. 이쪽이 더 짧으면 머리는 100% 뻗치죠. 그러니까 디렉션을 우리가 조정해서 만들 때는 반드시 트라이앵글에 가까운 디렉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클린 섹션으로 나눠주고 자, 여기서도 자, 마찬가지로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전에 잘랐던 모바일 섹션 정도까지 갖고 와서 킵 해주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두상에 밀착된 상태에서 그 각도 그대로 나와서 가이드 보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길이를 어느 정도나 잘라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라가 쌓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요 길이. 여기에 가이드가 되거든요. 요게. 요 가이드 길이를 예상하셔서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닌 게 길이를 어느 정도나 잘라야 될까요? 라는 건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강사가 정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잘라주시면 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전 섹션 디렉션 해서 잡아주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이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 오버 디렉션 되죠. 많이 길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짧아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았던 섹션, 네,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잡아서 전 섹션 디렉션을 잡고 커트, 자, 커트 진행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두상에 달라붙는 느낌을 떨어지고 여기가 길어져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섹션 여기에서 자, 진행해주고 자, 진행된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섹션 디렉션 느낌이니까 자, 내가 잡았던 섹션에 자, 전 섹션 디렉션 느낌으로 보고 가이드 보고 커트 자, 잡아서 자, 가이드 보고 커트 해주면 떨어졌을 때 자, 그라가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구조적으로 머리를 쌓을 위치에 정확하게 앉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은요,
당연히 뒤쪽에 와서 센터백 잡고 센터백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 문제인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르시는 방법을 못 만들면 밸런스는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허리 잡고 자 가이드 잡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뒤쪽에 서셔서 최대한 그러니까 몸을 수직으로 최대한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운핑거 자 루트온도컴에서 들어가지고 전 섹션 디렉션 잡았을 때 핑거 정확하게 이게 수평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다시 잡아서 자 코민 해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다시 자 피보팅 진행해주고 진행하는 쪽 섹션을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갖고 와서 커트 진행해주고 다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잡아서 커트 진행. 이때 자꾸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좋은 습관이 아닌 게 아니라 밸런스나 전체적인 테크닉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진행하고 다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잡아서 커트 진행. 그러면 최종 결과물 떨어졌을 때 내가 정확하게 잘랐다면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크로스 체크가 밸런스가 맞춰지게 존재하니까. 그럼 크로스 체크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양쪽이 길어지면 정확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라일 때 방금 그라로 잘랐잖아요. 자 레이어로 들면 스퀘어에 가까워져요. 왜? 트라이앵글이 레이어처럼 더 많이 엘리베이션을 주면 스퀘어로 바뀌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네이포부터 정확하게 이게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다시 들어서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이쪽에 떨어지는 부분도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들어서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반대쪽도 자 잡아서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다시 들어서 플랫 레이어 각도 정도 들어서 체크. 자 각도 다운하면 전체적으로 엘리베이션 무너지면서 쉐입도 무너지기 때문에 자 체크해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는 네이프 구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두상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귀가 있고 두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다고 쳐요.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요 구간은 레이어의 성질을 가져요.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떨어져요. 그럼 이 구간은요? 그라의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무거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랐을 때 이렇게 옥시피탈본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잡아서 잘라주면 여기는 무거워지고 여기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자 위에가 무거워요. 그러면 머리는 눌릴까요? 뜰까요? 눌리죠. 그래서 숏컷을 잘랐을 때 뒤에가 막 이렇게 뜬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눌러줄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량 전체를 그라로 쌓아서 여기 머리를 눌러준다. 그럼 밑에는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순차적으로 눌리죠. 길이가 완전 숏이 아닌 이상은 눌려요. 위에서 힘으로 계속 눌러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전에 AP 잘랐던 거랑 동일하게 그라랑 라인을 연결한다면 자, 여기서 자, 전체적으로 잡아서 자, 섹션과 동일한 느낌으로 디렉션 주지 않고 자, 커트 자, 다시 잡아서 섹션과 동일하게 디렉션 주지 않고 자 커트 자 근데 여기서 점차적으로 사이드로 넘어갈수록 다운 엘리베이션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자 섹션 나눠주고 나눠준 섹션에서 자 그라듀에이션 각도로 잡아서
커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강사가 디렉션 정확하게 하는지, 섹션 정확하게 나누는지, 엘리베이션 정확하게 쓰는지, 섹션과 핑거 포지션이랑 커팅 앵글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둘이 커플이시네요. 너무 좋아요. 핑크 공주, 핑크 투트.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디 포지션만 정확하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 섹션 아니까. 자, 뒤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바디 포지션을 움직일 필요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한번 옮겨주는 게 좋은데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디 포지션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뒤쪽에서 자르는 게 커트 정확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잘랐을 때 자, 커트 진행하고 여기서 사이드 같이 진행한다면 얘네는 엘리베이션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서 뒤쪽에서 이렇게 커트해줘야 사이드가 짧아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게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짧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측면에 와서 이렇게 돼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트라이앵글 표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암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도 트라이앵글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저렇게 잘라야 되지? 그냥 옆에 와서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나? 라고 했을 때 라인의 선명함, 좀 라인 테크닉을 아주 선명하고 아주 딥하게 넣을 거면 당연히 측면에 서서 커팅 앵글만 딱 잡고 자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거는 B랑 A가 블렌딩 돼야 되잖아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땐 디렉션을 써야 쉐입이 일단은 유지가 되고 두 번째는 아웃라인이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당겨서 자르는 이유는 그냥 내가 커트 테크닉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랐을 때 이 머리 자르고 뒤쪽에서 잘라주고 자 여기서 두상 각도대로 콤 들어가서 엘리베이션 조금 더 다운해서 잘라주고 자 마지막 머리 여기에서 잡고 섹션 바이 섹션으로 디렉션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건 떨어졌을 때 쉐입의 유지 능력도 더 좋지만 전체적인 B 테크닉과 A 테크닉의 블렌딩 완성도도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길이가 많이 짧아지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내추럴 볼을 마지막 섹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머리를 여기서 잘려서 옆으로 넘기면 기장이 많이 짧아져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추럴 볼 떨어뜨려 보고 얘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을 제가 잘랐어요. 옆으로 넘으면 이 머리가 5cm 이상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섹션 짧은 머리 자를 때는 내추럴 볼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떨어지는 느낌에서 가이드라인 보고 그냥 대충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되게 러프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느낌으로 그래야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BA 테크닉 그러니까 쇼컷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전체적으로 두상을 보완하는 테크닉에서 많이 사용되는 BA 테크닉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클래식 커트에서는요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구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슴 크리에이티브를 지향하시는 분들은요 테크닉을 그라를 많이 써요. 그리고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야 구조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살론 크리에이티브로 가시는 분들은 레이어를 많이 하고 질감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섹션의 활용도나 이제 엘리베이션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평가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슴 크리에이티브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너네는 살론 커트 못 자르잖아. 되게 이상한 크리에이티브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분야가 달라요. 커트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구조성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전체 아웃라인의 실루엣을 중시하냐 이 차이점이 되게 큰 차이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커트를 자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좌우의 밸런스, 전체적인 지오메트리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높게 보기 때문에 좀 시리즈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자르려면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잡고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배꼽 정도로 잡았으니까 섹션과 콤이 정확하게 수평 상태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고 하나. 자, 여기에서 다운 베이스 해서 자, 둘 잡아서 둘 해주고,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커트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내추럴 볼. 자, 베이스 가이드 잡고 두상에서 자, 떨어뜨려서 하나. 자, 여기에서 둘 잡아서 다운 베이스 잡고 가이드 체크해서 둘. 자, 잘라줘요. 자, 그리고 사이드 다시 연결해서 사이드까지 연결해서 떨어뜨리고, 자, 여기서 다시 자, 가이드 체크해서 두상 코너 부분에서 엘리베이션 체크해서 하나. 자, 사이드 넘어가는 구간에서 자, 여기서 다운 베이스하고 둘. 자, 잡고 둘. 자, 그리고 마지막 라인 쪽 테크닉 들어갔을 때 라인 쪽 테크닉 가져와서 라인 쪽 테크닉 갖고 와서 자, 최대한 엘리베이션 없앤 상태에서 셋 커트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랐을 때 밸런스 정확한가 라고 보고 싶으면 뒤쪽에 서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체크해 보면 돼요. 뒤쪽에 서서 여기서 이 길이는. 그러면 이렇게 정면에 지금 놓고서 봤을 때 자, 제가 지금 쉐입을 정확하게 가는지 앞쪽의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잘랐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동일하게 떨어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잘 갖고 있구나. 뒤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앞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체크해서 체크 봐주고 다시 커트 잡아서 쉐입 체크하고, 자, 여기에서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두상 코너 접힌 부분에서 잡아서 자, 엘리베이션 정확하게 잡고, 자, 핑거 포지션이 이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잡고 하나. 자, 콤 잡고 둘. 다운 베이스에서 둘 잡고 커트. 자, 다시 마지막 섹션 들어갔을 때 라인 테크닉으로 잡아서 최대한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않고 다운된 느낌으로 셋. 근데 사이드 와서 잘라도 돼요, 어려우시면. 근데 숙련도라고 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 커트를 잘라본 경험 때문에 이거를 잘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시더라도 사실 이거는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숙련도의 문제의 경우가 더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커트 진행하실 때 숙련도 느낌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만약 숙련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바디 포지션 고정할 필요는 없죠. 그냥 숙련도 위주로 가야죠. 그리고 제가 굳이 이거를 정확하게 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파인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려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디자인 범주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놓고 봤을 때 엘리베이션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튀어나온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 위에서 그쵸, 킵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떨어졌을 때 뒤쪽으로 다 당겨서 얘네들 자르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얘네가 옆으로 넘어오면서 짧아지니까 두상 모양대로 잘랐을 때는 얘네가 튀어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위치에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만 봐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일정한 엘리베이션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고,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좌우 밸런스 동일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 커트를 자르면서 여러분들이 고찰을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종의 결과물을 내가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종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내가 그런 실제로 커트를 자르는 테크닉, 그러니까 내가 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몸에 그런 어떠한 그런 지오메트리가 잡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눈썹을 혼자 그려요. 그러니까 문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혼자 그리는데
당연히 처음 쓰는 펜을 사서 눈썹을 그리면 망쳐요, 안 망쳐요?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굵은 것도 되고 얇은 것도 되고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만 계속 쓰다 보면 당연히 그거를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계속 상상을 해서 계속 뭔가에 실행을 하면 그 뇌 세포 안에서 뉴런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신경물질들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뇌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대요. 생각 많이 하니까 끊겨있던 뇌 세포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 왜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보면 처음에는 막 공 보고 쳐도 제대로 못 치잖아요. 근데 여러 번 스윙 연습하다 보면 내가 몸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감각들 때문에 공을 안 보고도 공을 칠 수 있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게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커트도 제가 지금 자를 때 원칙을 정해서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커트를 자르는 이유는 불편한 게 익숙해지면 새로운 뭔가의 신경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감각들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커트 잘랐을 때 사이드 와서 체크를 안 했지만 기장 같은 경우도 뒤쪽에서 보면 연결성 정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만큼 집중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클래식 커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성찰의 영역이 되게 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디 포지션이나 감각적인 부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 쓰지 않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수행하면서 몸의 감각이나 신경들을 좀 연결해보자. 섹션도 살롱에서 누가 섹션 이렇게 나눠요? 솔직히 이렇게 나누면 일 못해요. 그냥 막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막 나누기는 그 과정들이 내가 커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경들을 끊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근데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집중이 돼서 테크닉적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이런 클래식한 커트를 하는 이유들은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불편함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편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게 불편함이라는 속박을 걸어놓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잘랐을 때 제가 생각했던 구조적인 부분이랑 동일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동일하게 나왔죠. 캐드시 대로 잘랐죠. 그냥 자르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잘라서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스터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은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게 상상한 대로 커트를 자를 수 있는 단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매장에서 살롱에서 머리 자를 때 보면 문제가 예를 들어 고객님 왔을 때 내가 이 고객을 보면 머릿속에서 헤드시스로 막 그려져요. 이걸 이렇게 잘라야겠다? 아니잖아요. 그냥 살롱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디자인 어떻게 잘랐더라 해서 커트 자를 때 보면 이렇게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도 한번 잡아보고 그냥 이렇게 잘랐다가 원하는 모양 아니네? 그럼 다시 잘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이거는 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살롱에서 커트를 자르시는 분들 봤을 때 한 섹션 한 섹션에 자신감이 엄청 깃들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도 느껴요. 이 사람은 커트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 근데 머리 자를 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잘랐다가 해서 다시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잘랐다. 이런 식으로 자르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이네. 디자인을. 그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커트 가치,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다.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할 때 밑밥을 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 커트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잘하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커트를 내가 어떠한 디자인 봤을 때 구조적으로 짜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굳이 내가 왜 커트를 잘해야 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들이 깃들려면 이런 실행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장도 오리지널 서슨 커트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실 부분들은 헤드싯을 먼저 그 BA 헤드싯을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BA 헤드싯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드에다가 헤드싯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실행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서 또 저희가 아까 했던 리파인, 크로스체크, 베블링으로 클래식한 크리에이티브 말고 조금 더 영포터의 느낌을 갖고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들 여기에서 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이랑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이제 왼쪽 먼저 제가 마무리 클래식한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크로스 체크 해야죠. 자 크로스 체크 할 때는 반대 섹션 이용하셔서 자 반대 섹션 이용하신 다음에 그대로 스퀘어로 잡아서 자 체크 자 리파인 하기 전에 다시 반대 섹션 잡은 다음에 잡고서 자 체크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서도 반대 섹션 잡아서 그대로 넣고 자 그라듀에이션에서 스퀘어로 잡고 자 여기서는 베블링도 같이 끝에 좀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서 그라듀에이션을 좀 섬세하게 좀 더 만드는 느낌을 집중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스퀘어로 들어와서 자 베블링 해주면서 자 커트 자 마지막 섹션 내추럴 볼 떨어지는 위치 체크하고 자 잡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걸 자르면 바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위치 체크하고 자를까 말까 고민돼서 자를 위치 체크했으면 디렉션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튀어나오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죠. 이렇게 갖고 오면 최대한 이렇게 갖고 오면 안 튀어나오죠. 그러면 최대한 많이 잘리지 않도록 자, 코너 제거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라만 갖고서 조금 더 깔끔하고 클린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블렌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사이드 부분 우리가 크로스 체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리파인 들어가서 체크되는 부분들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라인 들어갔던 데니까 리파인 들어갈 거면 라인 테크닉으로 리파인 들어가도 되겠죠. 하나 자 B 앞에서 텐션 여기 텐션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받쳐주기만 하고 가이드 잡았으니까 받쳐주기만 한 상태에서 길어지는 부분 체크해서 자 커트 자 다시 홀되는 위치 체크해서 커트 자 다시 잡고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위치니까 손바닥으로 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고 커트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위쪽에 여기까지 떨어뜨려야겠다. 떨어뜨려서 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 체크되고 자 커트 해서 자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주려면 이런 데서 안쪽에서 리파인이 되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목이 둥그니까 중간이 튀어나온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호리존탈 느낌 만들어줄 거면 다시 조금 오목해줘야겠죠. 오목하게 잡아서 호리존탈 느낌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얘네들 이제 연결성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둥글게 저는 좀 연결하는 거 늘 좀 좋아해서 둥글게 연결할 거고 저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잡아서 리파인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영국에서 영국 아줌마들이 되게 많이 자르는 머리거든요. 맞죠? 예. 네. 이런 머리 잘라달라고 갖고 오죠. 되게 예쁘다고?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용거. 지금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좀 어릴 때 저도 좀 어릴 때는 많이 혐오했죠. 자, 그럼 잡고 여기서 봤을 때 반대쪽에서도 보고 리파인 했을 때 양쪽으로 다 안 받기 정확하게 가이드가 잘려야 되니까. 사람 머리도 안주해서 네, 사람 해야 여기 안쪽이 정리가 돼요. 양쪽으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커트에서 자 클래식한 느낌 최대한 살렸죠. 그러면 요런데 이제 이 턱을 어떻게 할까라고 놓고 봤을 때 뭐 살려줘도 되잖아. 이렇게 살려서 스타일링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아예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제거해도 상관없는데 클래식한 느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리파인 위주로 테크닉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리파인 위주로 어떻게 내가 디자인해야 내 디자인이 조금 더 가치가 있어질까 고민을 하면서 자 리파인 들어갑니다. 리파인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피니싱 드라이를 하면 자,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도구 사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맨 사용해서 마무리하면 자, 두상에 붙여주는 거를 랩 테크닉이라 그래요. 랩 산다는 느낌처럼. 그래서 두상에 눌러줘. 근데 요 브러쉬 날부터 여기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랩 해줬고 두상에 붙는 거 확인해서 자 이제 미들 구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블링이라 그래서 들어간 상태에서 덴벤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는 걸 베블링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지는 느낌을 잡아주려고. 그럼 잡고 자 베블링 자 베블링 끝에가 롤드라이 하면 아무래도 좀 결 정리도 많이 안 되고 튀어나온 느낌들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블 그래서 이런 느낌 살려주고 여기는 이제 리프팅 그래서 점핑해서 리프팅 잡아주고 다시 점핑 그래서 리프팅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려주고 다시 리프팅 다시 리프팅 잡아서 이런 느낌을 살려줘요. 사이드에 와서도 도구 사용을 클래식 커트의 특징이 도구 사용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런트 가위로만 작업하면 작업 효율성은 떨어져도 작업 자체에는 집중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틴닝이나 슬라이싱 있으면 그냥 대충 자르고 틴닝이랑 슬라이싱으로 맞추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블런트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그라나 이런 것들 테크닉 완벽하게 써야겠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다.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 거죠. 잡아서 떨어뜨려 주고 자 이런 앞머리 부분도 연결 이건 이제 결 정리하면서 최대한 두상에 감기는 느낌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클래식한 느낌으로 마무리했을 때는 아까랑 똑같이 리파인, 크로스 체크, 그 다음에 베블링 이런 테크닉들 통해서 자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부분만 놓고서 내가 구조적으로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작업을 했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리파인이나 이런 거 통해서 케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핀치 할 때도 밑을 잡아줘야 돼요.
잡고서 이런 식으로 핀치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잡히게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참고로 제가 업스타일 되게 잘해요. 스프레이 한 번만 주세요. 저 업스타일 강사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로는 저렇게 위에를 뽑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네. 그냥 콘크리트 원하는 분들이 저렇게 그냥 콘크리트 확인하고 와인딩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원장님들 다 가능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지. 예상상은 저건데 음. 저거 원하시냐고. 근데 네. 되게 특이하게 저렇게 한번 잘라보고 싶기는 해요. 되게 특이하게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머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매니아 찾아와요.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제가 뭐 질감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테크닉을 쓴 건 아닌데 최대한 뭔가 구조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이해하고 만들려고 하는 느낌들. 그리고 이런데 이제 그라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나중에 저 한 50 중반에 저 아,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그때까지 가위 안 놓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느낌들은 자기와의 싸움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 내가 커트 잘랐을 때, 아, 여기 이거 커넥션 좀 잘 안 됐네. 바디 포지션이나 테크닉들이 좀 미흡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피니싱 하면서 많이 보는 거는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또 스타일링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고객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있는 거니까 클래식을 갖고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저희가 고객한테 제안하는 제한점들도 고민을 좀 해보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가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느낌들, 클래식한 느낌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우리가 예술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냥 이걸 갖고 살롱 커트로 만드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도구를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도구를 편한 거 쓰셔서 뭐 틴닝 이런 거 편하게 쓰셔도 되고, 슬라이싱 쓰셔도 되고 편하게 쓰셔도 되는데, 이번 시리즈가 틴닝보다는 슬라이싱을 잘 써야 되는 시리즈에 왔기 때문에 슬라이싱 갖고서 얘네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 쇼컷 이미지 봤을 때 여기 감겨야 되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겨오고 밀어주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당겨오고 밀어주고. 그럼 여기서 당겨 오려면 슬라이싱 들어갔을 때 뒤쪽에서 앞쪽 부분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를 네이프 라인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홀을 좀 내는 걸 좋아해서 샤기한 느낌처럼 이렇게 일부러 홀을 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러 구멍을 내거든요. 왜냐면 이래야 좀 더 힙하고 트렌디한 감성이 들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네이프 라인 바깥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머리 감기면서 이런 식으로 감겼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지금 보면 머리카락 많아요,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부분, 지금 떨어지는 여기 부분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도 앞으로 밀어줘도 괜찮긴 하지만 얘는 또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면 이쪽에서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달라붙으려면. 왜냐면 트라이앵글로 이미 잘려있기 때문에 얘가 공간적으로 안쪽으로 달라붙어 주려면 안쪽으로 라운드 형태로 밀어줘야 얘가 볼륨감이 빠지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안쪽에서 달라붙어 줄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되죠. 그럼 밀어줬죠. 그러면 무게감 빠지면서 달라붙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혀서 여기도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겼을 때 지금 생기는 문제점이 그라를 너무 많이 쌓아놔서 어때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이 무거운 그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위쪽에서 얇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라 제거가 되려면 잡았을 때 이 위쪽에서 얇아지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위쪽에서 얇아질 수 있도록 먼저 처리를 먼저 해주고요. 위쪽에서 얇아질 수 있도록 무게감을 빼주고, 자, 떨어지면 거기에 덮였을 때 어느 정도 두상 웨이트 정도 높이로 덮일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길이를 쇼컷에서는 디스커넥션을 많이 해요. 여기만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되게 얄쌍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무겁게 덮여야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살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일정한 길이로 쇼컷을 자르는 거는 좀 옛날 쇼컷이고, 요즘 쇼컷은 이렇게 이쪽 윗부분의 무게감을 제거해서 얄쌍하게 만들어 줬을 때 위쪽에서 디스커넥션으로 덮여서 뭔가 그런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잡고서 여기서 한 섹션 덮어주면 나중에 텍스처 넣어서 잡히면 이런 식으로 잡혀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근데 뭐 가위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뚝뚝 끊어도 돼요? 되죠. 덮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쇼컷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려서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로우 드라이라 이런 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뭔가 막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쇼컷 진짜 매장에서 많이 자르는데, 저는 쇼컷 자를 때 하나의 그런 철학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쇼컷은 가벼워야 된다. 무거운 쇼컷은 고객이 손질을 못한다. 이런 그런 명확한 그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진짜 많이 해요. 쇼컷 자를 때. 그럼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 위쪽에서 질감 처리해주고, 자,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얘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면 여기에서 잡았을 때 어제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옆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밀리게 들어갔을 때 블로우 드라이 할 때 잡고 여기서 옆으로 밀리게끔 이렇게 작업해주면 나중에 블로우 드라이 해서 이렇게 넘겼을 때 넘어가는 느낌 드는 거죠. 그럼 뒤쪽에 처리했고 옆쪽으로 넘어오면서 볼 때 이거 쇼컷 스타일링 했을 때 잘 봐야 되는 게, 이걸 잘 몰라요. 얘는 여기서 꼽히는 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꼽히는 머리들이 먼저 안정감을 잡으려면 얘네들이 먼저 질감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았을 때 여기에서 저는 일단 지금 딱 질감 처리 주는 이 부분은 그냥 좀 저렇게 자르면 너무 구멍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 들 때까지 일부러 많이 해줘요. 왜냐면 여기에서 많이 멍치는 머리는 쇼컷을 잘랐을 때 귀 뒤로 고객이 머리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쪽에가 머리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뭉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렛나루를 질감을 많이 못해요. 왜냐면 이거를 질감을 많이 하면 다 튀어나오니까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끝부분 위주로 얄쌍하게 질감 처리를 해주되, 이 뒤쪽의 모량감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홀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서는 질감 처리를 좀 과감하게 해서 좀 오히려 더 가볍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귀에 꼽았을 때 가벼운 느낌으로 뒤에 네이퍼랑 블렌딩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느낌을 많이 봐야 되죠. 이렇게 블렌딩 돼서 비슷한 느낌을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얘네도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는 볼륨감 생길 수 있도록 안쪽에서 모발을 많이 걷어주고, 자, 여기서는 볼륨감 많이 살아야 되니까 볼륨감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안쪽에서 걷어주고, 어느 정도 걷어서 모량 줄였으면 여기서는 뒤로 또 한번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뒤로 밀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가 길이가 짧아지면 안 돼요. 쇼컷에서는. 이 길이가 짧아지면 넘어갈 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잡았을 때 길이 짧아지지 않도록 여기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부드럽게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작업 해주죠. 자, 그리고 잡았을 때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에서 질감들 이런 것들 놓고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됐는데 구렛나루가 좀 넘겼을 때 살짝 원래 길이 때문에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블런트 기법으로 잘라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질감 처리로 연결해서 잘라서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되게 질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살롱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냥 베이스 갖고 있으면 질감이랑 모량이랑 스타일이나 이런 걸 갖고서 잡을 수 있게. 그럼 여기서 제품 사용 또 해줘야 되고, 자, 블로우 드라이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텍스처, 살롱 커트 잘 자르려면 사실 베이스 커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텍스처라이징 개념이 진짜 좋아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 쪽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누가 이걸 이렇게 붙여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붙이겠어요. 어떻게 붙여요? 여기에서 뒤로 넘겼다가 이렇게 붙이겠죠.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남자 머리든 여자 머리든. 그러면, 자, 여기는 C컬, 여기는 많이 걸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많이 걸면 또 클래식한 그라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많이 걸면 안 되고, 이쪽 위쪽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만 세게 걸어주고. 자, 여기서도 자, 위쪽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만 세게 걸어서. 블로우 드라이를 할 때 다 같이 세게 넣으면 머리가 볼륨감이 오히려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플랫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랑 세게 가야 되는 부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잡고, 자, 여기에서 좀 약간 왠지 모르게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느낌으로 빗질해야 돼. 이거 약간 너무 약간 약간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스타일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빠지는 부분들 보고, 이렇게 봐서 모양을 전체적으로 좀 잡아서 느낌을 보는 거죠. 보고, 저는 쇼컷하는 여자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쇼컷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때 이상형이 완전 짧은 쇼컷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예, 많지 않죠. 근데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 쇼컷에 한참 미쳐갖고 쇼컷을, 손님들 쇼컷으로 다 잘랐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골랐어요? 아니요, 못 골랐어요.
그 중에 골랐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망쳤구나. 네. 커트 농사를 망쳤어. 저런 얼굴 향이 어딨어. 이거 어울리려면 진짜 예뻐야 돼요. 진짜 얼굴이 일단 저 정도야. 네, 얼굴이 진짜 작아야 되고 목이 일단 엄청 길어야 돼. 네. 인정. 승부는 넣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승모근 보톡스 맞아야 돼요. 네, 고객님한테 쇼커트 하려면 가서 승모근 보톡스 맞고 오라고. 진짜 저 그런 얘기 해요. 승모근 보톡스 좀 맞고 오라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야 되니까. 고객님, 승모근 보톡스 맞고 3주 뒤에 자르는 걸로. 네. 한단 말이에요. 저 진짜 고객들 성형외과 많이 보내는데. 저는 저희 애들 성형한다 그러면은 안아주잖아요. 고맙다고. 네 돈 들여서 네가 얼굴 고친다는데 그만큼 나는 행복한 게 없다. 네.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같은 커트인데, 그쵸? 질감 처리랑 스타일링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죠. 여기는 진짜 클래식한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완전 현대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반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수업 중에 제가 줘요, 애들한테. 똑같은 베이스 커트잖아. 그럼 이쪽은 클래식한 테크닉, 블런트 가위만 갖고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피니싱 해보고, 이쪽은 가위를 뭐 틴닝을 쓰든 슬라이싱을 쓰든 네 자유대로 쓰고 살롱에서 고객들이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렇게 클래식한 사순 커트를 갖고도 이런 현대적인 커트 스타일을 자를 수 있구나. 이거는 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니싱 능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커트 베이스를 여러 개 안 갖고 있어도 되게 자유롭게 베리에이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커트 베리에이션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잘 못해요. 못 넘어가요. 여기서 여기를. 지금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처음에 좀 많이 막, 저렇게 홀래 놓으면 막 빵꾸 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안쪽에서도 막 슬라이싱으로 쳤을 때 다 걱정하거든요. 근데 고객들도 똑같아요. 실제로 제가 고객들 머리 자를 때 질감 처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막, 좀 언제 근데 이거 이렇게 자르면 머리 손질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냥 저는 얘기해요. 고객님 가벼워야 오일만 발라서 손질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하라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원장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디자이너가 고객님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손질할 수 있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브랜드의 원장이 이거 이렇게 하셔야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원장이니까 믿어보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나중에 고객들 피드백 들어보면 진짜 손질 잘 된다고, 너무 가볍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도 커트 수업 해보고 인턴들 가르쳐보면 인턴 애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여기는 커트 못하는 사람들, 여기는 커트 잘하는 사람들. 인턴 애들 눈에는. 그러니까 베이직하고 무난하면 커트 못하는 거고, 세련되고 감각적이면 커트 잘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무리의 느낌 차이다라는 걸 봐야죠. 그래서 두상도 보면은 질감 처리 느낌에 따라서 두상 모양도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커트 베이스인데 스타일링이랑 질감 처리 느낌에 따라서 웨이트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살롱 스타일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블로우 드라이를 되게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질감 처리를 했을 때 좀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간 제가 늘 여유 있게 한 40분 드릴 테니까 양쪽을 다르게, 한쪽은 클래식, 한쪽은 세련된 느낌으로 잡고서 오늘은 마무리 피드백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